해외여행을 제일 많이 하는 국민들이 어딘지 아십니까? 해외여행 가면은 어떤 사람들 제일 많이 만납니까? 해외여행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연간 한 900억 달러를 해외여행에 씁니다. 두 번째는 미국 사람, 세 번째가 영국 사람,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 중국 사람, 이탈리아, 일본이 265억 달러를 씁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10번째입니다. 209억 달러를 썼어요. 2년 전부터. 연간 209억 달러를 해외여행 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인구 비례를 보면 일본 사람보다도 해외여행을 좀 많이 해요. 즉, 워낙 한국 사람들이 사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이게 호기심이 많으니까 뭐 구경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 데다가 돈이 있죠. 이런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과 그분들의 위대한 제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유엔 개발 계획이라는 UNDP라는 조직에서 매년 발표하는 179개국의 삶의 질 통계가 있습니다. 삶의 질. 어떻게, 이 질입니다. 질. 어떤 생활을 하느냐. 주로 교육이 어떠냐. 보건 상태가 어떠냐. 평균 수명이 어떠냐.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랭킹을 내는데, 작년 랭킹을 보면은 제일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가 아이슬란드로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슬란드는 작년 금융위기 겪으면서 요새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2등이 노르웨이, 3등이 카나다, 4등 호주, 5등 아일랜드, 그 다음에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룩셈부르크, 스위스,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미국, 스페인,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홍콩, 그리고 독일, 이스라엘, 그 다음에 25등이 한국입니다. 25등이 한국이에요. 지금 제 앞에 쭉 불러드렸던 나라, 세계의 초인류 국가들입니다. 이런 나라와 어깨를 같이 하고 있는 게 한국인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전쟁도 겪고, 대통령이 쫓겨나고 암살되고, 쿠데타가 2번 일어나고, 민중봉기 일어나고 하는 이 험악한 상황에서 이 정도를 만들었으니까 세계사의 가장 성공 스토리죠. 세계사의 가장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것을 만드신 여기 계신 건국 세대는 영어로 말하면 가장 위대한 세대입니다. The greatest generation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위대한 세대가 만든 대한민국이라는 이 성공 스토리는 영어로 말하면 어떤 미국의 유명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The Greatest Story Ever Told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예수 이야기였어요. 이 지구상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난 61년의 대한민국 역사인 것입니다. 또 그것을 만든 분들이 바로 오늘 여기 계십니다. 딴 데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어떠냐? 포린 팔리시라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177개국을 대상으로 한 성공국가, 실패국가 랭킹을 내는데요. 올해는 어떠냐 하면은 북한이 한때는 제일 실패한 국가였는데 요새 북한보다 더 실패한 국가가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예전이 막 1대1로 붙는 게 아니라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나름대로 붙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어 있어요. 무정부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 상태, 이 소말리아가 1등이고 2등이 짐바브웨, 다행히 북한은 17등입니다. 성공한 국가 랭킹 25위가 있어요. 성공한 노르웨이가 1등, 핀란드 2등, 3등 스웨덴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여기서도 한국이 세계에서 성공한 지금 현재 수준입니다. 성공한 나라 25위로 나옵니다. 25위. 성공한 나라 25위. 여기에 성공한 나라 25위인 한국의 각 부문별 정보가 나오는데 한국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또 성공했느냐 하면은 균형 개발. 한국에서는 지방과 서울의 차이가 별로 없다. 한국에서는 계층 간의 소득 격차도 별로 없다. 한국에서는 어느 지역에 산다고 해가지고 핍박한다든지 이런 거 없다. 또는 한국에서는 어떤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차별하지 않는다. 균형 개발 이 부분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일본, 아이슬란드, 스위스, 호주보다도 앞서요. 그런데 노무현이는 입만 벌리면 뭐라고 했습니까? 양극화를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빈익빈이고 부익부고 강남 사람과 강북 사람, 지방과 서울 존재하지도 않는 이런 격차를 과장을 해가지고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선동을 했던 자가 노무현인데 객관적인 상황은 정반대다. 또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뭐냐? 인권입니다. 인권. 한국의 인권 부문 점수는 프랑스보다도 높아요. 그 인권의 바로 출발점이 프랑스의 혁명 아닙니까? 바로 그 인권의 선도국가인 프랑스보다도 우리가 더 인권이 걸려져 있다. 일본보다 훨씬 앞선다. 미국, 싱가포르, 포르투갈보다도 앞서는 초인류, 한국은 초인류 인권 국가입니다. 초인류 인권 국가. 그런데 퇴임한 전임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부분에서 조롱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롱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자나 노무현처럼 양극화를 선동하는 것은 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이 거짓말쟁이 되죠. 거짓말쟁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지금 동료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최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열심히 또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지구상에서 이 대한민국의 성공을 인정 안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김정일까지 해줍니다. 김정일이가 정몽원이나 정주영 씨나 박근혜 씨 만나서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이 건설한 서울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나도 한민족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김정일이 하는지 아십니까? 김정일이 혼자만 언론 자유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왜 김정일이가 그런 이야기 했느냐고 뭐 욕할 사람 아무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는 한국 사람 만나면은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무슨 소리든 해요. 그러나 이거는 진담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김정일까지도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성공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는데 다만 남한에 있습니다. 남한에. 누가 있습니까? 김대중 세력, 노무현 세력, 친북 좌익 세력, 정교조, 인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화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이 잘 되면 화가 나고 더 잘 되면 더 화가 나고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연재로 한 것처럼 이적과 동기를 좀 가려야 됩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잘 되면은 화가 나서 분신 자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삽니까? 자 어떻게 이 적과 동지를 가질 것이냐? 왜 이 적과 동지를 가지는 문제가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우리가 저 필리핀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피지에 산다든지 아니면은 통가라는 나라에 살면은 우리 국가보안도 없어도 돼요. 적과 동지 굳이 가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척에 700만의 확산한 북한 정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과 동지를 가려야 돼요. 적과 동지를 가리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적과 동지는 뭘로 가는 거냐? 헌법으로 가면 간단하게 나오죠. 헌법. 대한민국 헌법 잘 돼 있는 헌법입니다. 헌법이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이가 국가조종실의 조종관을 잡았지만은 이 대한민국 호라는 비행기를 북쪽으로 끌고 갈 수가 없었어요. 헌법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 우리나라 헌법은 무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조, 3조, 4조입니다.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3조, 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즉 자유통일을 추진한다. 다만 전쟁을 하지 마라. 1조, 3조, 4조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은 대한민국의 적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인데 우리의 영토를
강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북한 노동당 정권을 총소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해체하여 자유통일을 함으로써 헌법 제1조 한국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요약을 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이 대한민국의 국가 의지이고 국가 목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와 국가 의지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